유아반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첫 시작을 어떤 반을 해야 될지 신입생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원생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치치쌤입니다. 오늘은 초임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첫 시작에 몇 세 반을 맡으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반, 그리고 조금 연령이 쉬운 연령은 몇 세 반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연령별로 쉬운 연령은 없어요. 각 연령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쉬운 연령은 없고요. 뭐 투다님이라고 해서 조금 쉬울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투다님은 그만큼 교사가 2명인 이유가 있어요. 뭐 한 명은 뭐 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연령대 교사 비율이 괜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연령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들 연령은 영아와 유아반으로 나눠드릴게요. 우선 영아반의 장점, 아이들이 귀여워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잠 시간이 있는 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이 첫 아이이시면 이제 초보이신 분들도 많아요.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 그래서 그게 더 교사에게 의지를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처음이셔가지고 교사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업 지도에 대한 이제 수업 준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적어요. 영아반은 유아반에 비해서. 그리고 단점을 얘기 드리면 수업적인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대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유아반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초보 엄마여서 선생님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에게 의지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또 아이들 적응 기간이 좀 힘들 수도 있죠. 영아반은. 그리고 적응 기간 때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같이 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저귀를 안 뗀 친구들이 있어서 배변 훈련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변 훈련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아반이 유아반에 비해서 계열수 차이가 조금 더 난다는 점. 1월생과 12월생 차이가 유아반에 비해서 영아반이 그게 더 크게 보여요. 자, 이번에 유아반이에요. 유아반의 장점은 아이들과 소통이 되는 점, 말이 통한다는 점이죠. 아이들과 말이 통하고 영아반에 비해서 소변 실수가 적죠. 대소변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영아반에 비해서 적응이 빠르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편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입교사의 경우에는 편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 담임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단점은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수업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부담감. 6, 7세 유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한글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7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전에 초등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반 아이들이 언어 전달을 굉장히 잘해요. 언어가 빠른 친구들은 집에 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교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유아 앞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특성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사실 어떤 반이 나한테 맞을까는 우선 1년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년 근무를 하셨을 때 그 연령에만 붙박이로 있는 것보다는 처음에 초임 때는 뭐 2세 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3세 반, 그 다음 4세, 5세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연령씩 1년마다 해보시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연령을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첫 시작을 어떤 반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조금 애교가 많고 난 상호작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아반을 하시면 좋고요. 나는 좀 수업 지도를 하는 거에 수업 준비나 이제 뭐 수업 지도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 왜 학교에서도 이렇게 모의 수업 같은 거를 해보셨잖아요. 그런 수업 지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아반을 추천드려요.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 나에게 맞는 연령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마다 여러 반 연령을 해보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신입생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원생을 맞는 게 좋을까요? 근데 신입생, 재원생 둘 다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재원생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인지 파악이 빨리 돼요. 이전 선생님께 인수인계 받으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셨는지도 알 수가 있어서 그건 참 편한데 대신 이전 담임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원생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원생이라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원생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돼요. 재원생 같은 경우는 작년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랑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전 선생님과. 그리고 신입생 같은 경우도 잘 몰라요. 어떤 아이가 올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아이가 올지, 여자아이가 많을지 남자아이가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신지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대신 저를 믿어주겠죠. 그 이전 담임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저를 오로지 저만을 신뢰를 하는 그런 학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